다음 주는 8주차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지금 본인 원래 시간대에 학년 수업들, 다른 전공 수업들은 보통 8주차에 시험을 보실 테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다음 주 우리가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음 주 수업은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특집이니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다음 주에 시험 볼 거고, 실질적으로는 다 다음 주부터 10주차 목요일부터 적용될 것 같기는 합니다. 출석 관련한 거를 살짝 정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 그러니까 10주차 목요일부터는 중간 쉬는 시간 전까지 오시면 출석.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할 거란 말이죠. 그때까지 오시면 출석으로 찍어드리고, 그때 이후부터 우리 수업 종료 시점까지 사이에 오시면 그거는 이제 지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내용 들어있는 우리 평가랑 관련한 안내문을 지금 공지사항 자리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그래요. 본론 내용 진행하기 전에, 자,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있으시면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요거 답변해 드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둘게요. 뭐 지금 안내문 9주차 자리에 올려놓은 거 살짝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험을 두 교시로 나눠서 볼 겁니다. 4시간 수업 시간 중에 2시간을 볼 건데, 일단은 다다음 주 목요일이면 4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 다음에 5월 1일 금요일이 휴일이 됐으면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만 치면 이제 며칠 노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4시간 수업 중에 2시간을 시험 볼 건데, 그래도 뭐 3시 정각에 올라오는 거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그렇게 2시간 시험을 볼 건데, 50분 동안 1교시를 보고 문제지를 다 걷고 50분 동안 2교시를 보고 그거 다 풀면 이제 여러분 연휴를 맞이하러 가시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실습실에서 여기서 그냥 시험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사람 숫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시험 관련해서 지금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그거는 답변해 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한테 질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지금 요즘 치통이 크리티컬이 계속 터져가지고 아물가물하긴 한데,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맞아요. 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거기 뭐 파이썬 시험지도 있을걸? 알고리즘 시험지도 있어. 응.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그 우리 시험, 그러니까 저의 출제자로서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드리는 거다 생각하면 좋아요. 물론 거기 중에 우리랑 동등한 내용을 다뤘던 과목도 있긴 있습니다. 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작년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C랑 관련한 문제 냈다라고 올해에도 완벽히 똑같이 완전 기출 뺏겨가지고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자, 지금 봐봐요. 그 압축 파일 용량이 지금 몇십 메가바이트란 말이에요. 그 몇십 메가바이트 여러분한테 몇 주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올려드려 놓고 제가 요번에 중간고사 문제를 냈는데, 작년 재작년 기출에서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낸다. 그럼 진짜 그거는 리얼리스틱 개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대를 완벽하게 저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양심이 있다면 그러겠죠. 여러분이 기출을 파는데 역시나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테니까요. 우리는 9주차 목요일 날 시험 보니까 다른 과목들 일단 중간고사 다 끝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 저거 영상 정주행하기 너무 싫다 하면은 살짝 심심풀이로 구경해 보시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 지난 문제지들과 관련한 내용은 그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을게요. 답변이 됐습니까? 그래요. 자, 다른 궁금한 거? 네. 아니요. 필기 시험입니다. 당신이 펜으로 INT 적어야 돼요. 물론 거기서 막 JNT 그렇게 적으면 오답 될 수 있겠죠?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파이썬은 아니기 때문에 들여쓰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일단은 편한 점이긴 합니다. 제가 파이썬 문제집 여러분 기출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파이썬 다루는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실습 문제 낼 때 모논 종이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 따박따박 들여쓰기 맞춰갖고 적어야지만 되게 드릴 거예요. 근데 C는 그렇게까지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영어 단어 적으시면 되고 그렇긴 하지만 사람인 제가 읽을 거니까 뭐 적당히 구분해야 될 만한 그런 기호들은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는, 을 콜론처럼 적는다라든가 막 그러면 조금 채점하기에 좀 어려움이 뻗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교시, 2교시 둘 다 한쪽은 일종의 이론 시험, 한쪽은 일종의 실습 시험이긴 한데 둘 다 여러분 펜으로 적는다라는 거. 일단은 필기구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검은색 펜 쓰시는 게 낫긴 할 거고 그다음에 어쩌면 제가 채점하다가 손에 땀이 나가지고 여러분 막 글씨 적어놓은 거 막 지워주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은 펜이다, 뭐 볼펜을 쓰시든 샤프 연필 쓰시든 그건 자유인데 사비 연필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만 살짝 말씀드려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색깔로 막 INT만 다른 색깔로 적고 그런 짓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예시 코드 드릴 때 흑백으로 인쇄를 해서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른 궁금한 것도 있습니까? 시험 관련해서. 자, 이게 지금 배열상으로 시험 몰빵 수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과제 출제했지만 지난주에 여기서 완성하고 간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혼자서 했는데 잘 안 된다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오늘도 요거 수업 자료 있기는 한데 뒤에 조금 여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봐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제는 이제 대부분 친구들 뭐 거의 준 만점으로 가져가실 거니까 일단은 시험은 살짝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네. 몇 문제 나오냐고요? 몰라요. 그거는 내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은 50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금 9주차짜리에 올려놓은 거 압축 파일 풀면 .pdf 파일인데 열어보시면 제가 예를 들면 1번 문제 3점, 2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같이 기록을 해서 드릴 거예요. 이제 문제를 내는 제 입장에서 전체 우리 수업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이 문제 푸는데 한 2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예상해서 그렇게 점수랑 시간이랑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50점, 50분짜리 시험을 만들 거예요. 교시별로. 그거 뭐 여러분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1교시 이론 시험이에요. 수업 시간에 나온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한 줄을 내가 띵가 먹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문제 나온 겁니다. 거기에만 2분 적혀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10분을 때려 넣으면 여러분 다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깎이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게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2분 만에 풀 만한 문제다.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생각이 잘 안 난다. 쿨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데다가 48분을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평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 말씀드려 놓을게요. 문제 개수는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번에 몇 문제 나올지 뭐 아직 저는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 목표는 두 가지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한 목표는 첫째, 평균을 50을 만드는 거고 둘째, 예쁜 종 모양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100점 나왔다. 그럼 우리 개 망하는 거예요. 상대평가잖아요.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그 과제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 석차가 결정된다거나 그런 대사태가 발생하거나 기말고사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 학점이 결정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보거나 다 못 보는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평균 50에 대충 평균 근처인 친구들이 다수고 그다음에 특별히 편중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를 저는 희망하고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또 있습니까? 궁금한 거?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살짝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직접 코드 적을 만한 타이밍이 있으니까 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갖고 main.c 같은 거 붙잡고 뭐 그 있잖아요. 첫 줄에 샵 인클루드 적는 거 등등 살짝 챙겨두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요 정도로 해두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가 시험 범위이긴 한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후반부에 다룰 거를 한 주를 땡겨 올까. 일단은 제가 수업 계획서에 적은 거는 요 C 동네의 다양한 뭐 라이브러리 함수들 그런 거 여러분 구경시켜 드리는 거를 일단은 지난 겨울에 요 8주차 때 해보자라고 계획서에다 적어 놓긴 했는데, 근데 그거 어차피 요즘 다 클로드라든가 잼민이가 다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걸로 4시간을 띵까 먹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후반부에 다룰 만한 내용, 그러니까 아마도 이전에는 9주차나 10주차에 다뤘을 만한 내용을 다음 주에 8주차에 땡겨서 진행한다라면 그거는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가져갈게요. 아니면 그래, 여기서 확정을 지읍시다.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오늘 내용까지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뭘 하든 간에 요거 내용까지를 시험 범위로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 지금 전원 출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른 과목들 시험 날짜, 시간 같은 거 다 잡혀 있을 건데 내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에 여기 와가지고 4시간 수업 듣는 게 나한테 상대적으로 손해일 것 같다. 그러면 유튜브 에디션으로 우리 다음 주 수업 오기 전까지 듣고 오시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까지는 우리 전반부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포인터, 배열, 함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요 세 친구들을 오늘 소개를 할 건데, 뭐 이 중에 일단 우리가 확실히 함수라는 건 구경을 해봤죠. 그렇죠? 맨날 적는 메인이란 친구 함수 정의 적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원 수업에서, 그러니까 1학기 수업에서 요거를 이미 C를 썼든 파이썬을 썼든 자주 구사를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쟤는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두 친구가 이제 새로 등장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 셋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선언을 C 동네에서는 어떤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 사용 방법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하도록 강제돼 있는 이 동네에서 그러한 선언을 적을 때 머리 가슴 배 스페시파이어, 데클러레이터, 이니셜라이저 중에 가운데 부분 그 새로운 이름 자체를 적기 위한 부분인 데클러레이터를 꾸밀 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요 셋 다 이미 우리 수업 자료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 것들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조금 더 포멀하게 조금 더 정밀하게 이번 시간에 챙겨놓고 중간고사 공부하러 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위에 존재할 우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할 칸 내지는 영어로는 object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얘기를 곁들여서 조금 더 정식으로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C 선언의 데클러레이터를 꾸미기 위한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 총 4개가 존재해요. 20세기 C 기준으로. 그래서 그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나중에 적당한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소개만 해두고 우리 후반부에 다음 수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해 보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포인터라는 친구, 배열이라는 친구를 정식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같이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바로 한번 선언을 구경해 봅시다. 지금 여기는 봐봐요. 넷 다 스페시파이어 다 똑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안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친구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그냥 인트 변수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뭔가 추가적인 기호를 붙여서 꾸며놓은 선언이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멱살 붙잡고 얘기를 해보면 맨 위에 친구 아무런 기호도 붙이지 않은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그 노말 그 자체에 해당하는 그냥 변수 이름 되는 겁니다. 저 넘버는. 그래서 인트 한 칸짜리고 여러분 오늘날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언제든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저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나중에 4바이트만큼의 인트 한 칸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와 같이 그렇게 우리 컴파일러가 곧 정의를 해줄 예정이다라고 운을 띄우는 걸 역시나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선언 적을 때 기호를 저딴 식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저 이름 적을 때 왼쪽에 별을 붙이면 아무튼 간에 인트 한 칸을
메모리상의 인트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는 영어로 포인터입니다. 말 그대로 지칭하다, 가리키다 정도의 의미를 가져간다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요 P넘버라는 친구도 변수는 맞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한 포인터 값 하나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변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얘도 한 칸짜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몇 바이트짜리인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C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는 인트 값 3 담겨 있을 수 있고 어딘가에는 7 담겨 있고 5 담겨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미리 마련해둔, 꾸며둔, 준비해둔 인트 칸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조금 있다가 저기 있는 거 쓸 거야. 나는 이번에 여기 있는 거 쓸 거야. 와 같은 식으로 그런 여러 인트 칸들 중에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걸 쓰겠어와 같이 미리 정해놓고 그 인트 칸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값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이름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대괄호 3 해놨잖아요. 이 대괄호는 여러분 이미 구경해 봤을 그런 느낌의 인덱스 개념을 적용한다 같은 느낌이 튀어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ARR은 이딴 식으로 선언을 적어놨기 때문에 얘는 변수가 아니라 인트 3칸짜리 배열이 됩니다. 배열은 영어로 array 정도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열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C 동네에서는 배열은 변수는 아닙니다. 왜냐?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지금 요 ARR은 이 이름을 가지고 인트 값을 3개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인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고정시켜 둡시다. 그냥 배열은 변수가 아니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얘가 대괄호 1 해놓으면 ARR이라는 이름 가지고 인트 한 칸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괄호를 붙여놨기 때문에 걔는 배열로 인정받지 변수로 인정받지는 않는다라고 여러분 일단 그 정도만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괄호 1 적으면 굳이 안 적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건 사람 탓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의미 관점에서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나중에 우리가 마치 뭐 파이썬의 리스트 쓴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ARR 대괄호 0 하면 그 3칸 중에 맨 앞에 있는 칸 골라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대괄호 0, 대괄호 1, 대괄호 2와 같이 대괄호 수식을 적어서 미리 준비해둔 컴파일러가 딱 예쁘게 정의해둔 그 3칸 중에 내가 원하는 한 칸을 특정해 가면서 거기다 값을 담는다라든가 거기 담겨있는 값을 꺼내올 수 있다라든가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ARR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몇 바이트입니다 라고 말할지 대충 직감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 그렇다 치고 뭐 사실 밑에 있는 건 우리가 자주 본 그겁니다. 얘는 이제 함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3라는 친구는. 그래서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인수는 뭘 어떻게 받는지 나는 신경 안 쓸 거지만 아무튼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인트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저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은 계산하면 인트 값이 나오는 인트 형식 수식이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지만 함수도 변수가 아닙니다. 얘만 데이터와 코드 둘로 나눴을 때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친구잖아요. 명령어 덩어리다 이겁니다. 뭐 그렇기는 하고 그 다음에 얘도 그렇다 보니까 얘만 혼자 그 인트 칸 메모리상의 4바이트 어디 있는 거 쓰는 거냐 등등과는 조금 동떨어진 친구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요거 사실 이전 수업에서 그 디스어셈블링가 하면서 우리는 진실을 구경해 봤잖아요. C 동네에서 특히나 인텔 CPU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맥북 쓰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AR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애플이 열심히 구워가지고 실리콘 구워가지고 만든 CPU 쓰고 있잖아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서 동작하는 C 프로그램들은 인트 값을 리턴할 때 메모리에 담지 않아요. 레지스터에 담습니다. 그래서 EAX 레지스터, 그 다음에 맥북 그쪽 동네에서도 뭔가 특별한 레지스터 하나 번호 정해가지고 그거를 쓰도록 돼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는 혼자서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그 4바이트 칸이랑은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세 친구는 각각의 개성을 지금 뽐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언에 별 붙여놨다. P넘버에다가. 그러면 그 P넘버라는 이름을 나중에 쓸 때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쳐서 수식어로서 적을 때 그 이름 왼쪽에 별을 붙여두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별 붙여서 우리가 지금 미리 내가 지칭해둔, 미리 내가 꼽아둔 그 인트 한 칸 4바이트를 여기서 쓰겠다. 거기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오거나 거기에 내가 새로운 값을 담겠다와 같이 수식을 적을 수 있게 해주는 포인터 변수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새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 인트 별 해가지고 우리가 마련해둔 저 친구 P넘버라는 변수 자체는 그 진짜로 인트 값을 담는 게 아니라 메모리 위에 있는 어떤 인트 한 칸에 대한 위치 값을 우리 막 16진수로 엄청 커다란 숫자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러한 위치 값을 담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ARR이라는 이름의 대괄호를 붙여가면서 그 컴파일러가 미리 준비해둔 세 칸 중에 맨 앞에 거, 0번째 거, 1번째 거, 2번째 거 인트 한 칸을 그때그때마다 골라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배열이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도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배열은 일단 변수가 아니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이름 하나에 대해서 여러 칸을 마련해 두고 우리가 나중에 그것들 중에 하나 골라갖고 담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담았다. 그러면 ARR이라는 이름 하나에 대해서 3, 5, 7 예를 들면 3개의 인트 값을 담을 수가 있다 보니까 배열은 변수 그 하나라는 걸 강력하게 전제하는 변수랑은 조금 동떨어진 친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여러분이 굳이 머릿속으로 신경 써서 가져가시는 게 아마도 편할 겁니다. 나중에 더 심각한 내용 구경하기 전에 우리가 단수형이나 복수형이냐 요 하나라는 걸 우리가 꼽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쩔 때는 하나 어쩔 때는 여러 그런 단수형 복수형 제한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소위 말하는 불가산형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어 시간에 그런 거냐 같은 것들을 살짝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변수랑 우리 이전 1학년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 안에서 본다라면 변수랑 수식 정도까지는 그 하나라는 걸 반드시 전제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라는 이름 적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소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전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트 값 하나가 나올 만한 그러한 새로운 함수 이름에 대한 선언을 여러분이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뭐 포인터 변수니 배열이니 쟤네들은 다 데이터 쪽 얘기라면 얘만 혼자 코드 덩어리다. 그래서 아예 내용물이 문장들이다 라고 여러분이 별도로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봐봐요. 오늘 제목이 포인터 배열 함수란 말이에요. 얘네 셋 다 다른 애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선언 적을 때 별을 붙여서 적냐, 대괄호 붙여서를 적냐, 소괄호 붙여서 적냐에 따라 그 이름의 실질적인 격이라든가 쓰임새라든가 뭔가 같이 딸려오는 추가적인 의미 같은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살짝 아예 서로 다르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우리한테 부여해 주신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세 친구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후반부에 이 친구들을 합성을 하면 어떤 개짓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짝 생각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 스타트 오늘 이제 7주차 시작점으로 가져갈 때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요 셋이 지금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다른 친구들이다라는 걸 납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예 머릿속에 서로 다른 칸에다가 담아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봐봐요. 일단은 선언은 기본적으로 우리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름 지 맘대로 정해주지 않아요. 선언은 여러분이 적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에 더 많은 이름이 필요해. 와 같은 상황에서 선언을 적을 건데 그때 여러분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걸 좀 더 편하게 내가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이 별을 붙일 거냐, 대괄호 붙일 거냐, 소괄호를 붙일 거냐와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때 여러분이 막 헷갈리고 자시고 하지 않으려면은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이 세 가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다른 본인들만의 확실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다라는 걸 지금 살짝 챙겨놓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뒤에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C 만드신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한 거예요. 나머지 네 번째 거 있긴 한데 걔는 좀 파생형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 세 개냐? 분명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3이라는 숫자의 뭐 신성함을 가지고 있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3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미국에 있는 게임 회사 중에 3이라는 숫자를 모르는 회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튼 간에 왜 두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세 가지를 만들어 놨냐? 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 사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엔간한 프로그래밍 목표 달성하려면 한 5가지는 사실 있어야 되는데 C에는 그중에 2가지가 없어서 절대로 C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건 아니냐와 같은 파생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추가로 이제 해보실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아무튼 C 만드신 분들은 20세기에 요 3개면 충분하다와 같이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유구한 전통에 따라 오늘날까지 2026년까지 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 정도 얘기해두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왜 C는 얘네들을 굳이 따로 나누어서 우리가 고를 수 있게 별개의 선택지로 만들어 놨는지를 확인하는 게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그거죠. 아, 이거 사실 대괄호랑 별이랑 그냥 쓱가서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느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만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켜시고 적당히 새 프로젝트 만들거나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A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그 열려있는 프로젝트에 새 파일을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main.c 같은 거 없으면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아마도 여러분이 적게 될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여러분 GitHub 그거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딸깍 해줄 거잖아요. 요 정도까지는 일단 적어 놓고 요 슬라이드에 적히는 목표를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일단은 선언을 한번 먼저 적어 보세요. int 2칸짜리 배열 넘버즈에 대한 선언을 일단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마감해 두고 엔터키 친 다음에 요 2가지 목표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출력하기 위한 거 하나 적어보시고 여기까지 진행했다라면 컨트롤 F5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서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자, 2칸 중에 0번째 칸에 3 담기, 1번째 칸에 5 담기 시킨 대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을 printf를 써서 출력하기. 얘는 %d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이 나올 만한 수식 value of 0번째 칸 그런 느낌의 수식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될 겁니다. 요거 지금 한국말로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 직관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int 2칸짜리 하래요. 아까 그 대괄호 치면 되는 것 같았으니까 일단 넘버즈라는 이름을 도입을 할 건데 이 친구 지금 자동 완성으로 나한테 5를 제시하고 있지만 꺼지라고 하고 2칸짜리 해줘. 그러면 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얘는 int 2칸짜리니까 당연히 8바이트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자, 그 다음 목표 우리 봅시다. 0번째 칸에다가 3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즉 대괄호 0 한 다음에 1이 아니라 3을 담겠어. 그 다음에 1번째 칸에 5 담겠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printf 출식을 적을 건데 이 친구 뭐라고 자동 완성해 주나 봅시다. 시킨 대로 잘 하는데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넘버즈 하면은 2칸을 특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int 2칸을. 근데 우리는 지금 %d로 출력한다. 그러니까 int 값 하나를 출력하는 거니까 게다가 우리의 목표는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걸 출력하니까 계산하면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값 나올 만한 거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직관으로 진행했다라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그 0번째 칸에 뭔가를 담는다도 할 수 있고 그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값을 꺼내와서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리드 라이트가 다 그 두 칸 중에 0번째 칸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선언에 적혀 있는 그대로 대괄호라는 기호를 써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 정확히 인트 한 칸을 지금 쓸 수 있다라는 거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라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아마도 적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배열이고 뭐고를 떠나서 아무튼 는수식도 수식이란 말이에요. 값 하나를 칸 하나에다 담는 겁니다. 메모리 위 저기다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지금 우리는 인트 형식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담고 싶은 값이 나올 만한 거. 우리는 항상 3을 담아야 되니까 지금 리터럴 3 적은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목표는 그걸 어디다가 담을 거냐?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담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은 요 는수식의 저항 자리도 인트 형식 수식을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러니까 이전 수업에서 여러분이 파이썬의 리스트라든가 그런 걸 다룬 적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선언에 적혀 있는 대로 연산자를 딱딱 맞춰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적어두는 게 선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대괄호를 붙여갖고 선언을 적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인트 하나 다루고 싶다 할 때 대괄호를 쓴 거예요. 별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소괄호가 마찬가지였듯이. 일단 그 정도까지 챙겨두시면 이에 대한 뭐 추가적인 얘기 특별히 여러분이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선언, 어떤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적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를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C에서의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나중에 이런 기호 붙여갖고 이 이름 쓸 거야와 같이 적는 느낌이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대괄호 붙여갖고 쓸 거야. 근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가면서 쓸 거야와 같이 선언에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저 넘버즈란 이름에 대해 8바이트를 나중에 쓸 수 있게 정의를 해준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파이썬이든 C든 엔간한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맨 앞에 거 0번째로 하기로 일반적으로 약속을 하니까 대괄호 0, 대괄호 1 이지선다 문제를 내 현재 목표에 맞게 풀어가면서 선언에 적어놨던 바로 그 대괄호 기호를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전체 수식을 구성하면 인트 한 칸, 밸류 오브 인트 한 칸 등등이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는수식 저항 자리에 적으면 알아서 그 어드레스 오브 0번째 칸 그런 식으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여기가 얘야말로 이제 밸류 오브 0번째 칸이 나올 만한 그런 수식을 잘 적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납득을 하셨다면 두 번째 목표를 한번 가져가 봅시다. 자, 목표를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볼게요. 지금 네 줄을 적었는데 그 선언 바로 아래 는 수식을 지우고 다른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F 호출식을 써주시고 두 칸 중에 0번째 칸에 이번에 항상 3을 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담게끔 그렇게 스캔F 호출식 한 다음에 세미콜론 해갖고 문장을 한번 고쳐보세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 지금 결과적으로는 넘버즈의 0번째 칸에 값을 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스캔F한테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4바이트에 담아주세요. 와 같이 %d 해서 요청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스캔F 호출식 적을 때 어드레스 옵 넘버즈 0번째 칸 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런 용도로 쓰기로 약속돼 있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지금 붙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오른쪽에 대괄호를 적어야 되고 왼쪽에 앰퍼샌드를 적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다 됐다? 컨트롤 F5에서 커서 깜빡거릴 때 여러분 원하는 숫자 엔터 했을 때 제대로 그게 다시 한번 출력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 지금 자동 완성 온 해놔가지고 싱겁게 끝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적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좀 더 편하게 간다면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이제 printf랑 scanf는 결국은 대칭인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함수 이름 바꾸고 그다음에 나는 지금 value of number가 아니라 address of number를 넣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앰퍼샌드를 붙이면 아마도 될 거다라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캔F 할 때는 마지막 엔터키 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이 정도 지워두면 목표 달성이라 말할 수 있겠죠. 녹색 줄 이렇게 나오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살짝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넘버즈 오른쪽에도 기호가 붙어 있고 왼쪽에도 기호가 붙어 있단 말이죠. 둘 다 다낭 연산자 내지는 준다낭 연산자입니다. 근데 얘가 예를 들면 앰퍼샌드 왼쪽 거가 먼저 붙어서 대괄호가 나중에 붙을 수도 있어요. 대괄호가 먼저 붙고 앰퍼샌드가 나중에 붙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좀 헷갈린다라면 우리 그 엔간한 동네에서 그 연산자 우선순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괄호를 쳐서 여러분이 묶으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요 전체 수식을 적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괄호 안에가 먼저 붙을 거니까 넘버즈 다음에 무조건 대괄호 0이 먼저 붙고, 그럼 이제 인트 한 칸을 특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이는 거니까 어드레스 오브 그 인트 한 칸, 어드레스 오브 넘버즈의 0번째 칸과 같은 느낌으로 전체 수식을 꾸미는 셈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저 한번 해볼게요. 하면, 그래서 뭐 3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3이라고 다시 출력해 주는 것 같아요. 0번째 칸에 3 담았다가 아까 담아놨던 3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얘가 지금 그렇게 괄호로 묶지 않아도 실행해서 이번에는 5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5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여기서 괄호를 치지 않아도 넘버즈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 0이 먼저 붙는 것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살짝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 앰퍼샌드 하나 붙이고 함수 이름 살짝 바꾸는 식으로 접근하셨다라면 뭐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앰퍼샌드 연산자의 유래 어드레스 옵 저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라면 아무튼 인트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식, 인트 형식 수식을 적고 걷다가 앰퍼샌드 찍으면 될 거다 라고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 그런 느낌의 수식,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인트 한 칸을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끝까지 딱 지칭한 다음에 걔에 대한 어드레스 옵 값이 필요하다와 같이 수식을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괄호를 치지 않아도 오른쪽 걸 먼저 붙이도록 마련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살짝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괄호랑 앰퍼샌드랑 싸우면 대괄호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런 대괄호라든가 뭐 점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우리 준다낭 연산자라고 부를 수 있다. 뭐 그 정도 살짝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대괄호 안에 있는 수식도 있으니까 느낌만 보면 항이 두 개예요. 저 대괄호로 묶어놓은 수식은. 그렇긴 한데 왼쪽에 있는 친구가 주인공이다라고 판정을 해서 걔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멘트를 더 남긴다라고 해야 될까요? 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연산자를 준다낭 연산자라고 아마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거 뭐 여기저기서 구경해 보셨겠죠? 그렇죠? 파이썬 동네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마련돼 있고 뭐 점 연산자라든가 그런 애들도 비슷한 느낌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를 하나를 도입하고 이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fill with 3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 이 친구는 인수로 int 한 칸에 대한 위치값, 얘를 이제 줄여서 int 포인터 값이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인수 값으로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C 동네에서도 인수는 기본적으로 변수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수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를 전제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포인터 값 하나를 받을 거고, 따라서 저거 함수 정의 첫 줄 적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적절한 인수 형식 해가지고 인수 선언을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함수 정의 첫 줄 괄호 안에다가 int 포인터 변수 선언을 적되, 여기는 지금 인수니까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굳이 찍을 필요 없는 그런 느낌으로 채워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 형식은 뭐 여러분 자유롭게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렇게 별 하나, 인트 포인터 값 하나를 인수로 받은 다음에 그 위치 값을 가지고 그 값으로 특정되는 메모리상의 인트 한 칸에 3을 담아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대신 내가 그 4바이트짜리에다 3을 담아주는 친구예요. 이름값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 만나버리시면 됩니다.
이걸 먼저 작성해 보시고 다 작성했다라면 이제 그 함수로 호출해서 scanf가 아닌 요 fill with3를 호출해 가지고 넘버즈의 0번째 칸을 3으로 채우도록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고쳐서 적어 보세요. 괜찮아요? int 포인터 값을 인수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값으로 특정되는 진짜 메모리 위에 int 한 칸에다가 3을 담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 내용물을 문장 하나로 카바치울 수 있을 거고 그 문장은 당연히 는 연산자를 곁들인 는 수식에 세미콜론 찍은 거가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 정도 자동으로 해줄까? 이거 그래. 여러분 하시는 동안 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 친구한테 int fill with 3. 이 친구는 더 심각한 걸 해주고 있는데 배열의 모든 칸을 3으로 채워주는 이거 그거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다양성의 훼손인 거잖아요. 우린 저런 거 할 게 아니라 아무튼 한국어 주소까지 적으면 뭔가 해주겠지. 그렇게까지 똑똑하진 않은 걸로 합시다. 아마 영어로 적으면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 여기까지 적고 자동 완성을 시도하면 그치 이런 느낌으로 아마도 적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지금 그런 int 포인터 값 하나를 받아야 되는 친구고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 넘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포인터 값을 토대로 int 한 칸으로 우리가 손에 붙잡고 거기다가 int 값 3을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적어왔던 요 밑에서 적어왔던 는 수식을 생각해 본다라면 여기다가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 는 수식의 좌항을 적어야 되는지가 느낌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지금 스포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봐봐요. p 언더스코어 우리가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랬을 때 넘버는 3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넘버 6글자 적으면 인트 형식 수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인트 변수 그 자체에 해당하는 넘버 자리에 3을 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어딘가가 아니라. 근데 얘가 예를 들면은 3칸짜리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칸 중에 여러분이 직접 한 칸을 골라야 돼요. 왜냐? 그 3칸 중에 자 지금 우리가 인트 값 하나를 다루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간에 나는 지금 0번째 칸에 담을 거야. 1번째 칸에 담을 거야. 2번째 칸에 담을 거야와 같이 여러분이 3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선언에 적혀 있는 대로 저 기호를 연산자를 열심히 적어서 우리는 int 형식 수식 하나를 지금 만들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요 인수 이름 p 넘버를 써서 진행할 때도 얘도 선언에 적혀 있는 그대로 별을 붙여서 적으면 일단은 그 선언의 의의에 입각하면 여러분은 int 형식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적어두면 얘는 궁극적으로 메모리 위에 p 넘버에 적혀 있는 바로 그 숫자 번째 자리에다가 3을 담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얘 이렇게 적었다라면 이제 메인 함수적인 내용물을 살짝 고쳐서 가져가실 수 있겠죠. 여기다 이제 fill with3 호출식을 적을 때 여기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그냥 넘버즈 대괄호 0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는 지금 는 수식의 좌항이 아니에요. 그냥 앰퍼센드 없이 적었다라면 그 세 가지 값 중에 1순위에 해당하는 밸류 오브 0번째 칸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제 입장에선 그건 내 알 바 아닌 거예요. 거기 3 담겨있냐 0 담겨있냐 신경 안 씁니다. 저 친구한테 필요한 건 내가 지금 3을 담기에 적합한 int 한 칸이 몇 번지냐 어드레스 옵 값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드레스 옵, 내가 원하는 int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옵 값을 뽑아내기 위해 그게 계산하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기 위해 여기다가는 앰퍼센드를 여러분이 직접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고 여기는 는 수식 좌항이 아니기 때문에 앰퍼센드를 여러분이 직접 찍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냈다 칩시다. 그럼 보내는 입장에서는 여따 보내줘, 여따 담아줘와 같이 요청하는 셈이고 얘는 그게 p 언더스코어 넘버에 그 어드레스 오브 0번째 칸 값이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저 친구가 결정한 지금 예를 들면 대괄호 0 할 수도 있었지만 대괄호 1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튼
저쪽에서 고른 그 자리에다가 3을 담는다와 같은 수식을 int 값을 int 한 칸에 담는 수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실행하면 우리 늘 봐왔던 바로 그 숫자 3이 예쁘게 뜨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지금 필 위슬이 본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3을 담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저 사람한테 인수로 어떤 느낌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낼 때도 저쪽에다가 내가 넘버즈 0번째 칸에 대한 밸류 옵을 보내야 되냐, 어드레스 옵 보내야 되냐, 사이즈 옵은 지금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종의 이지선다 문제 같은 거 여러분 살짝 생각하면 저런 연산자들을 붙이면 아무튼 될 것 같다와 같이 우리가 때려 맞춰서 가져가시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은 챙겨놓고 설명을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적으셨으면 성공입니다. 일단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인수 이름을 이렇게 약간 다른 색깔로 지금 열심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색으로 약간 옅은 회색이죠. 무채색이죠. 이런 느낌으로 이름이 적혀 있다면 자, 이 인수 이름이다. 그럼 그런 거잖아요. 인수 이름은 내가 정하지만 거기에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건지는 fill with 함수 정의 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가 나중에 정할 것이다. 와 같은 그런 함수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분 연관돼서 떠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예정이라 여기시면 되고, 그래서 요 인수 자리에는 그 3을 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선택한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들어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걸 토대로 우리는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int 값 하나를 3을 int 칸 하나에 담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선언을 보니까 아무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별을 붙이면 그 수식은 int 형식 수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여러분은 이 전체 는 수식을 그냥 별 부담 없이 별 해가지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이게 는 수식 좌항이니까 나중에 결국 앰퍼센드 붙이고 자시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봐봐요. 별 P 넘버 하면은 우리가 넘버즈 0번째 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앰퍼센드 붙이든 말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넘버즈 0번째 칸 자리에다가 3을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최종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는수식 좌항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요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른 거 굳이 생각하지 말고 선언에 저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와 같이 그냥 직관 내지는 거의 습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언 적을 때 여기다 별을 적어야 되냐, 대괄호 적어야 되냐, 소괄호 적어야 되냐, 그거는 살짝 생각할 거리인데, 그건 방금 전에 그래 내가 지금 요 P 넘버란 이름을 가지고 4바이트짜리 int 한 칸을 쓰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드레스 오브 int 한 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int 포인터 값 하나를 내가 인수로 전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 별을 찍는 거, 그러니까 함수 정의 첫 줄에 인수 선언 자리에 별을 찍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부담감이 없을 거예요. 이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인수 선언에 별을 찍고 중괄호 안에 내용을 적을 때는 거기다 내 별 찍었으니까 그 이름을 나중에 사용해서 int 값 하나 내지는 int 한 칸을 다루려고 할 때 나도 나중에 수식 적을 때 별을 꼬박꼬박 찍어서 적으면 되겠구나와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충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자, 우리 지금 대괄호 한번 써봤고 소괄호 한번 써봤고 별을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친구들이긴 한데 이 친구들의 특성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다라면 자, 얘네가 단독으로 나올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쟤네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쟤네들을 나중에 서로 섞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역시나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요약하면 일단은
포인터 변수, 우리가 언제 새로운 포인터 변수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게 될 거냐? 포인터 변수는 특정 형식, 지금 같은 경우 인트죠. 특정 형식 한 칸에 대한 위치값, 그 형식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두기 위해 사용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트 한 칸 한 칸, 그러니까 총 두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일단은 기록을 해뒀다가 나중에 그 칸을 활용할 예정이다라면 여러분은 포인터 변수 선언 2개 적고 쓰다면은 뭐라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포인터 변수니까 그 선언에 별 붙여서 만들어 두면 걔는 포인터 변수가 되니까 아무튼 변수니까 그러한 값을 일단 지금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 갖고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걸 꺼내서 나 아까 4080 번지 쓰기로 했었지. 거기 있는 4바이트 끌고 갖고 내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수 개념을 덧붙이면 그 p 넘버 값을 결정하는 건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이 정해요. 그 p 넘버 값을 실제로 활용하는 건 그 fill with 중괄호 안에서, 그러니까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활용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한 int 한 칸을 이 안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인수 형식을 포인터 형식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 손으로 직접 3을 담는 게 불가능한가 봐요. 뭔가 많이 어려운 친구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fill with라는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하다. 그때 우리의 목표는 내가 결정하는 int 한 칸에 3을 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 사람이 결정할 바로 그 칸에 내가 지정하는 값을 담도록 는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넘겨야 되는 건 address of int 한 칸이에요. 그러한 값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 int 한 칸에 대한 address of, 달리 말하면 int 포인터 값을 받을 수 있게 인수 선언에 별을 붙이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배열 한번 봅시다. 배열은 우리가 나중에 골라 쓰기 위한 여러 칸을 일렬로 마련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새로운 배열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대괄호 3 해놓으면은 우리가 배열에 대한 선언을 적어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정의, 우리 수업에서 지금 정의는 약간 중의적으로 챙겨놓자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거랑 어떤 거에 대한 정확한 위치 상수값, 여러 상수값들을 정하는 거, address of이랑 size of 정하는 거라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뭔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건 여러분이 한다 그랬어요.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배열 4칸으로 하면 되겠네요. 5칸으로 하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자동으로 정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결정해야 돼요. 반면 아무튼 여러분이 얘는 2칸짜리야 라고 하면 그 8바이트만큼을 다른 이름에 대한 칸이랑 겹치지 않게 적절한 앰퍼센드 값, 사이즈 오브 값을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자동으로 정의해 준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int ARR 하면 이거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 꺼지라고 하냐? 불완전하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우리가 적어뒀다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ARR이 int 0칸짜리인지 7칸짜리인지 100칸짜리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운 이름에 대한 적절한 정의, 그 내용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를 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와 같이 우리한테 이 친구가 언급을 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있는 여러분이 직접 이런 느낌으로 얘는 3칸짜리야, 얘는 7칸짜리야와 같이 해주시면 그거까지 포괄해서 이 친구가 지금 같은 경우는 12바이트짜리로 나중에 존재할 수 있게 런타임에 쓸 수 있게 얘랑 대충 그 어드레스 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될 거잖아요. 서로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잘 정의를 해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함수도 마찬가지죠. 함수 이름만 우리가 정해둔다라고 그 친구가 내용을 다 자동으로 짜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컴파일러는 그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내용물을 여러분이 직접 손을 써서
함수 정의, 문장들, 선언들 해가지고 밀어 넣어서 중괄호 한 내용물을 채우듯이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물론 이제 여러분이 int 변수 선언 적을 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할 일이 끝난 겁니다. 왜냐? 여기는 하나를 전제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int 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여러분 내용 다 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 C 컴파일러가 적절한 어드레스 옵 값이랑 사이즈 옵 값을 정의를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금 int 포인터 값 하나 담는데 8바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오늘날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현재 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그 X64 버전을 쓰냐 X86 버전을 쓰냐 어떻게 빌드하냐에 따라서 다룰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 정도에 두고 그래서 아무튼 배열의 경우 무조건 0번째 칸이 맨 앞이고 다른 칸들은 그 뒤에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거를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0번째 칸이 00번지다. 그러면 대괄호 1 하면 그게 int 배열이었다 치면 대괄호 1 하면 04번지, 08번지, 0C번지 이런 느낌으로 전부 다 줄줄이 뒤로 나열해서 각각의 칸이 존재하도록 요건 이제 강제적인 규칙으로 마련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배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다들 인식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배열을 실제로 사용할 때 달리 말하면 그 배열 이름을 수식으로서 우리가 적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여러 칸들 중에 내가 지금 정확히 원하는 한 칸을 골라가면서 그 하나를 특정해가면서 쓰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대괄호 연산자를 곁들인 선언에 적혀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수식을 꾸미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예를 들면 0번째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옵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서 다른 함수 주식 적을 때 밀어 넣는다라든가 하는 것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스캔F 호출식이나 fill with 호출식 적을 때는 우리가 어드레스 오브 0번째 칸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C로 프로그램 짤 때 은근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그렇게 오른쪽에 대괄호 붙어 있고 왼쪽에 앰퍼샌드 붙어 있을 때 굳이 괄호를 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오른쪽이 먼저 붙도록 설계되어 있다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연상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함수까지 끼어 들어가면 조금은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인수로 함수를 보낸다라든가 막 그런 소리 하면 좀 이상해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나왔던 것까지 그 다음에 이 다음 슬라이드 내용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이 중간고사 보기 직전 타이밍 시점에도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 아마 완성돼 있을 코드예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겨 있겠죠? 자, 여기서 이 두 친구들은 둘 다 는 수식이에요. 그 프로그램 구성하는 코드 실행 흐름, 뭐 순차 분기 반복에 비견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키는 엄청나게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서 1학기 수업에서 여러분 작성했던 코드 다시 한번 들여다봐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는을 이제까지 적어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걔가 심각하게 중요하냐면 파이썬에서의 는이 연산자가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에서 얘기해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수업에서 파이썬의 는은 연산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 파이썬 수업에서는 C를 그러니까 우리 옆집 학교는 1학기에 파이썬이랑 C를 한꺼번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소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봐봐요. 넘버는 3 하고 엔터 치면 파이썬 동네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넘버 엔터 치면 지금 3 들어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의 수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가운데 있는 는이 연산자가 아니다라는 건 지금 여기 적혀있는 왼쪽 수식 넘버랑 오른쪽 수식 3은 가운데 있는 는을 끼고 커다란 수식을 구성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를 들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넘버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아마도 8 나올 거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더하기 연산자로 묶은 겁니다. 덧셈식을 구성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엔터 치면 지금 보시다시피 넘버에 지금 3 들어있을 테니까 3 꺼내오고 그 다음에 5랑 더해서 이 덧셈식 계산 결과 8 나왔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전체는 하나의 수식이 맞고 더하기는 연산자가 맞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C에서의 는은 연산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식을 적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는을 곁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if문 while문 조건식이라든가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if 넘버는 4면 즉시 꺼지라고 한다 이겁니다. 너 지금 왜 지금 자 여기도 if문 조건식 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이썬에서 수식 적을 때 요 는 한 글자짜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는이 연산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 적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나 if문 내용물 적기도 전에 지금 꺼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뭔 차이가 나냐를 살짝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그래. 1학기 수업에서 여러분 그런 거 어쩌면 짜본 적 있을 수 있어요.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예를 들면 x는 3입니다. y는 5예요. 그 다음에 모종의 코드 덩어리를 실행해서 나중에 이제 x하고 엔터 치면 원래 y에 담겨 있었던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y하고 엔터 치면 원래 x에 담겨 있던 3이 나오도록 만드는 걸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각각의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샥 바꾸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스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x의 y 값을 담는다. 그걸 해야 된다. 이거 엔터 치면 이거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순간 x에도 5가 담기고 y에도 원래 담겨있던 5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 담겨있던 3은 이제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y에 아까 전까지 x에 담겨있던 값을 담아야 되는데 걔가 증발하면 더 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임시에다가 x를 담고 x에다가 y 값을 담고 y에다가 방금 백업해둔 임시 값을 담는다. 이렇게 해두면 이제 x 엔터 치면 5가 나오고 y 엔터 치면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스왑인가 뭔가 하는 서로 자리 체인지를 하는 상대방 자리에다가 이 값을 담고 걔 거를 나한테 담는 걸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임시 위치 하나를 잡고 거기다가 살짝 백업해 두는 식으로 그래서 는 3번을 해서 저 목표를 보통은 달성을 할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요거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기는 합니다. 막 비트 연산하면 임시 없이도 할 수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건 그건데 파이썬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아까 전에 우리가 x는 y에 엔터를 치면 안 됐냐? 그 짓을 하는 순간 x에 담겨있는 값이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x에 담겨있는 값을 y에 담으면서 동시에 y에 담겨있는 값을 x에 담으면 안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양손으로 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공 2개를 꺼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크로스를 한 다음에 다시 툭 하고 내려놓으면 인간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수식 스케일에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지금 몇 번 꾸준히 얘기했었던 그 하나라는 족수에 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식 동네에서는 동시에 하나의 계산 결과값만 손에 쥐을 수 있어요. 그 하나라는 걸 엄청나게 강력하게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C에서는 는이 연산자가 맞고 C에서 그런 스왑이라는 걸 짠다라면 이런 식으로 임시 어쩌고 만들어서 진행하거나 등등을 하게 돼요. 근데 파이썬은 자 봐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x, y는 y, x하고 엔터 치는 게 가능해요. 엔터 쳐볼게요. 치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게 는 집어넣으면 우리한테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얘 이제 x 엔터 치면 3 나오고 y 엔터 치면 5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봐봐요. y에 담겨있는 값은 x에 담고 x에 담겨있는 값은 y에 담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 손으로 하는 것 같은 작업을 지금 한 겁니다.
요거 계산 결과는 여기다 담고 요거 계산 결과는 여기다 담은 거예요. 아이, 미친 개 사기꾼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파이썬은 그래도 됩니다. 왜냐? 이 는이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 자체, 그러니까 얘 자체가 별도의 문장인 거예요. 일반적인 익스프레션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쓰는 3, 5, 7 들어있고 그 다음에 A, B, C는 넘버즈 엔터 치면 자 이거 A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3이 나옵니다. B 엔터 치면 5 나오고 C 엔터 치면 7 나와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얘는 지금 궁극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최종적으로 여기에 값을 담고 싶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담을 거냐 할 때 여기다가 수식 하나를 적긴 했지만 그러면 수식 3개 대 하나긴 하지만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3칸짜리 리스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거기서 하나씩 뜯어가지고 여기다 각각 담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C++에서 오늘날 지원하죠. 언패킹 막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데 약간 특별하게 요 좌항 자리 수식을 적으면 가능은 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하고 뭐 못할 건 없다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이 정도 서비스 해주면 뭐 나름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능력치 같은 거 생각할 때 능력치 캐릭터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 하나에 때려놓고 그다음에 그 0번째 칸에 있는 게 이름이고 뭐 힘 능력치고 그런 거 할 때 내가 나중에 편하게 수식 적기 위해서 걔네들 분해해서 별도의 이름에다 담은 다음에 이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대괄호 1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요 안에서만 사용할 별도의 이름 뭐 예를 들면 힘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면 편하게 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도 이 가운데 있는 는이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하나를 계산해서 결과를 하나에 담는다와 같은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건 파이썬 동네 얘기고 C 동네에도 저 파이썬 동네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 하나에 내가 원하는 값 하나를 담기 위한 요 데이터 흐름의 그 자체에 해당하는 요 는 수식을 여러분이 1학기 수업에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이제까지 내가 직접 키보드를 쳐왔다라는 걸 여러분이 살짝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4학년 되잖아요. 노트북을 4년 동안 썼다. 는 키만 완전 그냥 반딱반딱해질 거라 이거예요. 그냥 걔가 없으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보낼 수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럴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둘 다 이 칸에 이 값을 담고 싶어와 같은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 가운데 는을 곁들여서 좌항 우항으로 꾸며둔 는 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으려면 당연히 좌항이랑 우항을 둘 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내 프로그래밍 목표가 어디다가 담는 것이냐 그다음에 뭘 담는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그 두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이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지금 메인 함수 정의 적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요 선언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0번째 칸 쓸 거야 1번째 칸 쓸 거야 와 같이 본인이 직접 이름 적고 대괄호 연산자 붙여가지고 이번 목표의 한쪽에 해당하는 어디에 담을 거냐를 나는 항상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내가 메인 짜는 본인 내가 직접 지금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도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계산하면 정확히 내가 지금 담아야 되는 값이 나올 만한 그런 수식을 여러분이 스스로 손으로 적을 수가 있다라면 이 는 수식을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 있어요. 내 메인 중괄호 안에 내가 직접 저 는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좌항을 적을 수 있고 내가 우항을 적을 수 있다면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예시가 없긴 한데 그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튼 계산하면 내가 지금 담아야 되는 그런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정확히 나한테 필요한 숫자 하나를 리턴해 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라면 걔 함수 출식 적고 그걸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직접 5를 적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나한테 그 인트값 5를 리턴해 주는 함수가 있다라면 나는 지금 나 스스로 는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그 정도까지 해둡시다. 근데 의외로 그런 상황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계산하면 원하는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 자체를 적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저런 목표, 저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는 수식의 우항을 적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저 는 수식을 내가 직접 꾸밀 수가 없어요. 목표는 알겠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내가 키보드로 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아무튼 현재 목표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제 그 는 수식의 계산을 대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나 대신 그 뭐를 담아야 되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한 수식을 적을 수 있는 다른 함수한테 대리를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디다 담아야 되는 거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실어서 인수 자리에 담아서 대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집에 가서 1학기 때 과제 코드 한번 구경해 보세요. 파이썬을 썼든 C를 썼든 수많은 는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진짜로 실제로 통계로 봐도 약 20%에서 30%가 결과적으로는 이번 문장 실행하면 어디다가 뭘 담고 턴 종료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 는 수식을 내가 직접 이 중괄호 안에서 적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좌항이랑 우항을 적을 수 있어야 그 한가운데 는 한 글자 적어가지고 그 수식을 내가 완성할 수 있는데 그게 막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거예요. 일단 지금의 상황은 이겁니다. 내가 좌항은 확실히 적을 수 있지만 우항을 적는 게 막힌 경우 어디다가 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뭘 담아야 되는지를 내가 확실하게 적을 수 없는 경우에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친구가 나 대신 는수식 계산할 때 필요한 내가 알고 있는 어디다 담아야 되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인수로 담아서 넘긴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앰퍼샌드를 찍어서 어드레스 오브 0번째 칸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받는 쪽 우리가 정의했던 fill with 3 같은 경우는 얘는 아무튼 3을 담아주는 친구였어요. 얘는 뭘 담아야 되냐는 확실히 본인 이름값을 하는 친구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다만 얘는 그 메모리 위에 몇 번지 4바이트 어디 있는 int 한 칸에다가 그 중요한 숫자 3을 담을 건지를 본인이 결정하진 않는 겁니다. 항상 메모리 4080 번지에 3 담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우리 다른 사람이 결정한 바로 그 위치에다가 3을 대신 담아주는 친구라고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전까지 봤던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스스로 수식 적어서 결정한 함수 출식 괄호한 수식 적으면서 결정한 어디다 담을 거냐에 해당하는 정보를 지금 인수 자리에 담아갖고 호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P 넘버 열어보면 8바이트짜리 열어보면 그런 4080 번지 같은 게 적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fill with 3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보가 다 모이는 셈이 됩니다. 이번에 나는 항상 3을 담을 건데 그거를 어디다 담을 건지도 내가 이제 확실히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fill with 3 중괄호 안에는 그러한 저 사람이 원하는 위치에 3을 담기 위한 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별표 넘버는 3, 이 는 수식에 투영돼 있다는 걸 여러분 살짝 관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메인에서 정한 칸에 내가 정한 3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fill with 3 호출할 때마다 는 한 번 하는 거 맞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약간 간접적으로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 내가 대리를 맡기고 있다. 이 배열의 주인인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아야 되는 값을 나 스스로 손가락으로 세는 게 불가능해서 대신 이제 대리를 맡기고 있는데 아무튼 그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해주는 요 는수식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살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스캔F란 친구도 결국은 그 친구가 해주는 일은 우리 대신에 는 한 번을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계산하면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인트값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글자에 대한 적절한 인트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스캔F 안에는 실제로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스캔F한테 우리는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어디다 담을 거냐에 해당하는 정보 예를 들면 넘버 자리에 담아주세요. 초이스 자리에 담아주세요. 지금처럼 넘버즈 0번째 칸에다 담아주세요와 같은 식으로 앰퍼샌드 연산자 붙여서 그 숫자를 스캔F 호출식에다 밀어놓고 호출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는 수식을 계산해서 정확히 내가 원했던 그 데이터 흐름 이 넘버스 0번째 칸에 사용자가 고른 이번에 고른 숫자 하나를 담는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대리를 맡겨서 발생시킬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스캔F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정한 칸에 적절한 값을 담는 는 수식이 그 스캔F 함수 정의 안에 들어있는 친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는 수식을 나 대신 계산해주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캔F를 호출할 때 그 는 수식 좌항 자리에 해당하는 꼭 필요한 데이터 어드레스 옵 값을 담아서 실려서 넘기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비슷한 느낌으로 사실은 prin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우리 대신 는을 해주는 친구예요. 얘는 구체적으로 뭘 하냐? 내가 정한 값을 그 우리 맨날 지금 컨트롤 F5 누르면 튀어나오는 까만 창 있잖아요. 콘솔 창이라 부르는 거. 그 창의 커서 자리에다가 얘는 출력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걔도 사실은 동등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까만 창 뭐 배열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우리는 까만 창이 몇 번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는 수식의 좌항 자리를 적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다. 그러면 그 까만 창의 2번 커서 번째 자리에 3 한 글자를 담는다와 같은 는 수식을 우리가 적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1학년 수업이란 말이죠. 모르는 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근데 printf는 그걸 안다 이거예요. 까만 창이 몇 번지인지, 커서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지금 당장 3을 출력한다면 정확히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다가 그 3 한 글자를 담으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걔는 지금 거기다가 3 한 글자를 적어야 되는 건지 7 한 글자를 적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ntf 주시겠다가 당신 지금 여기다가 3 한 글자 적어줬으면 좋겠어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인트값 3을 담아서 넘기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럼 그 친구는 그거랑 요 %d랑 섞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 문자표에 있는 아스키 코드 해가지고 3 한 글자를 그 까만 창이라는 엄청 길다라는 어딘가에 배열했다가 정확히 커서 번째 자리에 대괄호 적혀 있겠죠. 담는 는 수식을 우리 대신 계산해 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그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 호출식은 리턴 값을 쓰니까 걔는 좀 논외로 두고 여러분이 는을 하게 될 것이고 프린트 호출식 적을 때 파이썬에 그때도 여러분이 나 대신 는을 해주는 친구한테 대리를 맡긴다라 생각하면 진짜로 내가 지금 작년에 지난 학기에 적었던 그 수많은 1학년 1학기 코드 중에 요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기 위한 는에 해당하는 게 거의 모든 문장에 하나같이 빼곡하게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감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안 하고 이번 문장 실행 끝내면 내가 지금 이번에 중요하게 열심히 작업한 결과를 메모리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고 퇴근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코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우리의 프로그램 그 문장을 구성하는 수식 중에 적어도 한 번은 는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될 거다. 그걸 여러분이 내가 직접 이 문장 적을 때 여러분이 직접 그 는 기호를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canf든 fill with3든 printf든 등등 그
그 는수식의 계산을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친구한테 내가 알고 있는 좌항 또는 우항을 넘겨가지고 대리를 맡기는 그런 느낌의 함수 호출식을 이제까지 적어왔다라고 봐주시면 정확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지금 우항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value of int 한 칸이기 때문에 굳이 앰퍼샌드라든가 그런 건 필요 없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 함수들의 조합으로 구성하다 보면 그 목표로 하는 는수식의 계산, 그러니까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를 내가 직접 적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적고 또는 그걸 못 적는다라든가 그게 귀찮다라든가 하면 나 말고 다른 함수 중괄호 안에서 그 짓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 예상보다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헬로월드 출력할 때부터 이 유구한 대리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대리를 맡겼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여러분 살짝 가져가 주시면 좋을 거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제 슬슬 별이라는 친구 다루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그걸 필수적으로 지금 챙겨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 내가 직접 그 는수식을 이 중괄호 안에 적을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는수식의 좌항을 적을 수 없거나 우항을 적을 수 없거나 하는 상황인 거예요. 둘 다 적을 수 없으면 그 완전 개노답인 거고, 그죠? 아무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종종 포인터 값을 주고받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언제? 내가 알고 있는 는수식 좌항 자리 계산 결과 값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int 한 칸 정확히 여기다 담아줘와 같은 내 소망을 다른 함수한테 전달한다거나 할 때요. 그래서 왜냐하면 는수식 계산할 때는 그 어디다가를 의미하는 위치 값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변수에 대한 위치값, 포인터 값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배열의 여러 칸들 중에 한 칸에 대한 위치값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C 동네에서 넣는 연산자가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칸 하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int 한 칸을. 그리고 그거를 나는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대신에 저 사람은 그 는수식의 우항을 적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을 때는 나는 그 어드레스 값을 담아가지고 넘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받는 쪽에서도 우리 저렇게 별 선언 적혀 있는 대로 적기만 하면 는수식 적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일단 직관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얘기를 복잡하게 꼬우면 이런저런 추가적인 거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적어본 예시 fill with라는 거 왜 별을 적었어야 됐냐? 그다음에 걔에 대한 호출식에 왜 앰퍼샌드를 적었어야 됐냐? 그다음에 스캔f랑 printf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해줬던 서비스는 뭐였냐? 우리 대신 는수식을 계산해 주는 거였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다라면 일단 지금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두 단어를 여러분 눈에 익혀둔 채로 포인터랑 배열이랑 두 개를 눈에 익혀둔 채로 우리 다음 주 이후에 그러니까 중간고사 본 이후 시점에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 챙겨두면 지금 한 1시간 반 땡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시험 범위로 합시다. 오늘 수업 자료까지가. 다음 주에 저는 진도를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긴 해요. 후반부에 이제 덥고 막 그럴 거잖아요. 우리도 축제 학죠? 매년 1학기에 뭔가 저기 이제 본진에서 뭔가 막 스탬프 찍고 오면 뭐 상품 주고 막 그런 거 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 여러분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도를 조금 다음 주에 땡기는 걸로 하고 다만 다음 주는 전원 출석으로 칠게요. 여러분 다른 주전공 시험 공부 잘 하시고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오시기 전에 살짝 구경하고 오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도 우리가 오늘 살짝 등장했었던 칸과 관련한 얘기라든가 이름과 관련한 얘기 그다음에 여러분 이전에 들어봤을 수 있는 뭐 그 있잖아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막 그런 거 들어봤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한 걸 살짝 정립하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살짝 땡겨 놓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일단 그건 다음 주 내용으로 해두고, 아무튼 여기까지 지금 해두면 우리 지금 과제 넘버1에서 은근슬쩍 별이랑 앰퍼센, 아니 별이랑 대괄호랑 여러분들한테 눈에다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친숙하게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로 삼으면 이제 작년 이전 기출에서의 시험 범위랑 동등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제가 살짝 중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여유 시간에는 과제 넘버1을 살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넘버1 기한은 지금 널찍하게 잡아놨는데, 저라면 그거 중간고사 보기 전에 살짝 시도해보고 완성해가지고 예쁘게 잘 출력되는 거 확인하고 시험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움 필요한 친구들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고 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 끝나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생각난 거 있다. 지금 얘기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다다음 주에 보면 네. 일단은 제가 그 안내문에 그 어셈블리, 그러니까 그 디스어셈블리랑 메모리 탭에서 구경했던 건 시험에 안 내겠다라고 일단 그거는 밴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앉아있는 친구 우리 조사해 본 바로는 절반은 지난 학기에 C를 했고 절반은 1학기 때 파이썬을 한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당연히 여러분이 다 파이썬을 썼다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제가 물어보는 주관식 문제에 대한 답을 적을 때 C의 이거는 파이썬의 이거랑 다르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와 같이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그런 약간 곁다리 내용을 인용해서 주관식 답을 적는 건 그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그거는 말이 되면 여러분 자바를 끌어오시든 아무거나 하셔도 되기는 해요. 문제에서 그걸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1학기 때 C를 했다. 근데 저 사람 자꾸 막 파이썬 켜고 막 이거 맞죠 아니죠 이러고 자빠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수업 시험 공부를 위해 지금 옆반에서 지금 2, 6학번 친구들이랑 진행하고 있는 파이썬 수업 영상을 열어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해두고 갑시다. 자, 다른 궁금한 거 특별히 시험 관련해서 물어보실 거 없으시면 그럼 일단 촬영 이 정도로 해두고